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화요일에 항상 인사를 드리는 이지현입니다. 항상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당히 늦은 시간인데요. 이 늦은 시간까지 시청을 하실 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까 항상 매주 고민을 합니다. 이번 시즌에서의 제 모토가 증시에 보이지 않는 이면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실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잘 활용을 해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오늘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상당히 늦은 시간이고, 제가 원래 이제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오늘은 좀 더 어떻게 보면 조금 초췌한 모습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사실은 장중에 좀 관찰할 필요가 있어서 어제 거의 이제 미국 시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장중에 어제 관찰을 좀 했습니다. 지난주가 미국의 선물옵션 시장 만기 날이었고요. 항상 이 만기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 어제죠. 월요일부터 한 주간의 이 흐름을 보면 어떻게 보면 분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흐름을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끝나고 난 뒤에 보여지는 모습하고 시장의 장중에 흘러가는 흐름을 보는 거하고 또 다른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제는 보통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 날이 지나고 그 다음 주 첫 주 월요일 날 흐름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시장이 좀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어제 좀 더 그런 부분을 좀 관찰하기 위해서 좀 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흐름과 우리 시장에서의 흐름,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렇다면 이제 시장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갈 것인가? 어떤 종목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어제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좀 인상적인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 시장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는 지금 현재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코로나19 급락이라는 이 이후의 시장 장세를 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로 이제 유동성 장세입니다. 결국에 이제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시중에 넘쳐나는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이 유동성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나 하는 부분은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 뭐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좀 실감하는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뒤쪽에 가서 이제 투자 팁에서는 최근에 제가 계속 수급을 말씀을 드리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어떻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경향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어떻게 나오고 매수 물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시장의 경향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장을 좀 여러 가지 섹터나 부분에서 얘기 나누지만 사실 좀 간단하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로 좀 압축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로 압축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지금 현재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의 시장 흐름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세 가지로 나눴는데 우리 시장은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지금의 시장을 본다면 뭐 당연히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코로나 관련된 종목과 함께 가파른 상승을 좀 보였던 종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장주입니다. 이 부분은 뭐 IT 섹터가 됐든 일반 섹터가 됐든 이런 성장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본격적으로 상승시키는 데 상당한 큰 힘을 했고 유동성이 바로 이것에 많이 집중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백신 얘기가 나오고 미국에서 환자 수가 좀 줄어들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좀 불거지면서 경기 확장주,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종목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약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든다면 최근에 많이 불거졌던 항공이나 여행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이제 시세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너무 경기에 민감한 종목보다는 경기 확장과 함께 좀 성장하는 종목들
뭐 기계라든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기 확장되는 증권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함께 좀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부분이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좀 분류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지는 섹터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결국에는 돈이 이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이 어느 곳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시장 상승을 좀 이끌고 그 섹터가 바로 뭐가 됩니까? 주도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섹터를 아주 심도 있게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고 아주 자세하게 나눌 수도 있고, 근데 오늘은 너무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섹터를 보고 종목도 대표적인 종목으로 또 혹은 교과서적인 종목보다는 실제 우리가 이 종목, 이 섹터를 생각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런 섹터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은 뭐 치료제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마스크라든지 뭐 소독제 같은 소모품부터, 그리고 최근에는 언택트 관련된 종목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은 다 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택트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은 물론 치료제나 백신이나 혹은 뭐 마스크 같은 이런 종목들이 더 밀접하겠지만 주가의 상승은 어떠나요? 지속성 있게 끝까지 상승한 종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언택트죠.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19 관련된 비대면 혹은 언택트와 관련된 쪽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좀 이뤄왔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결국 미국 시장이 지난 7월과 8월 달에 이상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페이스북, 애플, 엔비디아, AMD, 그리고 여기에 뭐 보신 것처럼 아마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옵션과 연관돼서 7, 8월 동안 작게는 한 3, 40%, 많게는 한 200%까지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는데, 결국 그 종목들이 9월 달에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무너지면서 지금과 같은 시장의 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정을 야기했던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 조정의 강도나 조정의 정도나 혹은 앞으로 시장이 바뀌게 되면 주도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 시장을 분석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흐름을 보면 우리 시장에서 과연 우리가 어느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냐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그 소스를 캐치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좀 보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비대면과 관련해서 정말 끝도 없이 상승했던 종목인데, 페이스북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역시 이 종목도 잘 보면 표시가 납니다. 이상 급등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표시가 나는데, 잘 보시면 8월 달에 시작할 때 이렇게 갭으로 상승하는 종목들, 이 대부분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갭으로 상승하는 이날부터 어떻게 보면 주가가 상당히 이상 급등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급등한 이후에 다시 급등하고 기간 조정을 준 뒤에 또 다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도 없이 하락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이상 급등했던 종목들이랑 비슷한데, 여기까지는 거의 급등했던 자리까지는 대부분 종목들이 비슷한데, 그 이후에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린 싶은 이제 말로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급락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잘 보시면 이 페이스북 같으면은 지금 차트가 급락을 했죠. 이 급락을 했는데 이 급락 이후의 상황을 보면 좀 다릅니다. 뭐냐면 지난주에 선물옵션 마지막 급락 이후에 월요일날 등락을 지금 보면 급락을 마감하는 모양이 아니라 상당히 하락이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약하게 상승을 했지만 다시 음봉으로 밀리는 모습이고, 그 전날에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하락이 이어지는 모습인데, 자, 이런 부분을 보면 뭐냐면 이상 급등 이후에 그 종목에 대한 급락을 해서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는데, 그러면 이 돌아온 종목이 정상적으로 상승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락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상 반응이라면 정상적인 반응에서 어디로 갈 건지 사실은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페이스북의 모습을 보면 이 페이스북의 모습은 상승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온 이후에도 하락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어디를 봐도 지금 강하게 받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제도 갭으로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에서 상당히 상승을 이끌어왔던 종목들은 이상 급등한 이후에 다시 주도주의 자리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은 이제 더 이상 시장의 중심에 서 있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드렸지만 우리 시장에서 대비해서 본다면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우리가 신풍제약이 급등을 지난주에 상가를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바로 지금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 다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아마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은 이제 서서히 시장의 중심의 자리에서 잃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도 이제 느껴야 되는 거죠. 내가 접근을 할 때, 혹은 내가 주도주에 접근을 하든 테마주에 접근을 하든 이제 이쪽은 매기를 점점 잃어가는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하고 싶은 거는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접근할 거냐 혹은 접근을 안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중심에서 이제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인지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성장주와 관련된 겁니다. 성장주. 그렇다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은 매기를 잃어가는데 성장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성장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이 성장주에서 지금 코로나19 급락이 위해 시장을 이끌어왔던 것은 사실대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IT 성장주죠. IT 섹터 내에서 뭐 2차 전지라든지 5G라든지 혹은 뭐 MLCC라든지 성장성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페이스북 같은 비대면 관련 종목들은 시장의 중심에서 멀어지는데 그럼 테슬라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논란도 많고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많았는데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우려감은 표명했지만 주가 흐름은 페이스북하고 다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종목도 역시 보시면은 8월 달에 액면 분할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 딱 직전부터 해가지고 역시 이상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죠.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7월 달부터 자꾸 보시면 한 두 달간에 거의 뭐 주가가 더블 이상 올랐습니다. 뭐 이런 대형주가 한두 달 만에 200%가 넘는 상승을 기록한다.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급등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9월 달에 콜옵션과 연계된 물량이 쏟아지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페이스북과 테슬라를 비교해보자. 테슬라는 논란이 더 많았던 종목이죠. 액면 분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 근데 지금 보시면은 급락 이후에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 어디에 와 있나요? 보시면은 주가가 저점에서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페이스북이 급락 이후에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면서 급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상당폭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코로나19 관련주와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한 종목을 더 본다면 애플인데 애플도 역시 액면분할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났고 주가가 급등 후에 급락을 좀 맞았습니다. 잘 보시면 애플도 이때 보면 뭡니까? 갭으로 상승하죠. 그러니까 콜옵션과 연관된 종목들이 거의 다 전화 갭 상승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개연성이 좀 있는 거죠. 급등한 이후에 역시 마찬가지로 9월 달부터 급락했는데 이 종목 잘 보시면은 그 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보시면은 3% 이상 상승하면서 주가를 돌려 세웁니다. 결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 하락을 하다가 만기 이후에는 어제 3% 이상 급등을 하면서 시장은 급락하는데 오히려 돌려 세우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테슬라만큼 강하지 않더라도 앞에 봤던 페이스북과 비교하면 애플은 뭡니까? 주가가 돌려 세우는 모습이죠. 오늘도 역시 상승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냐면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은 급락 이후에 지금 돌려 세우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벌어지는 카드처럼 내려가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기술 대형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저점을 돌려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결국에는 똑같은 상승을 했고 똑같은 급등을 했고 똑같은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버려지는 쪽과 다시 살리는 쪽을 놓고 본다면 IT 성장주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죠.
굉장한 논란이 많고 액면 분할이 어떻고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고 굉장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국에는 IT 성장주들은 보시는 것처럼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매수세도 강하게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어제 미국 시장이 강하게 조정받았던 이 종목들은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시장, 그 코로나19가 지나가는 시장, 경기가 확장되는 시장,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전히 시장의 유동성은 이런 IT 성장주들한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 종목들이 이상 급등을 했던, 액면 분할을 했던 이슈가 있던, 단기적인 모멘텀을 가지든 결국에는 그 유동성이 다시 IT 성장에 주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시장에서 접목할 때 역시 IT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들, 2차 전지나 5G나 거기에 따라가는 MLCC나 이런 섹터들은 버리는 카드가 아니고 여전히 주도 섹터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구나. 미국 시장이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미국의 유동성이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 포트에 어떤 종목을 배치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경기 확장주입니다. 보통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경기 민감주라는 표현은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 민감주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후에 급하게 돌아왔던 섹터들에 집중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항공이나 여행 같은 섹터에 집중하게 되면 그 종목들은 완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급등을 하죠. 그러니까 급등이 단발성이고 시세 연속성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시장이 급락하는 이후에 IT 성장주들은 다시 반등을 주기 시작했는데 어제 미국 시장 같으면은 항공이나 여행주는 다시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경기 확장과 맞물려 가지고 대표 섹터로 잡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에 맞는 섹터는 자동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냐면 사실 우리가 자동차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 경기 확장기에 메인으로 넣지 않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현대차 보시면은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급등한 이유가 뭡니까? 이 자동차 섹터가 뭐 수소차 관련된 테마도 있었지만 실적도 지금 나아질 거라는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잖아요. 결국에는 경기 확장과 맞물리면서 이런 소비재와 관련된 쪽에서 어떤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미국 시장에서는 뭐 자동차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오늘은 포드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동차 업종이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포드라는 종목 한번 보시면 차트 흐름이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인상적인 상승이 현대차처럼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정을 주고 어느 정도 반등권에 났다가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당 고점에 올라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실적이겠죠. 왜냐하면 현대차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뭐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데, 포드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거의 상승한 이후에 7, 8월 급등할 때도 별 반응이 없다가, 그 다음 이제 9월 달에 오늘 경기 확장 부분과 코로나 환자가 줄어들었다는 부분이 나오면서 살짝 고개를 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시장의 하락과 함께 좀 꺾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나요? 이 모습이. 아직 주도주로 넣기에는 상당히 약하다 그렇죠. 결국에는 시장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좀 보일 때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반짝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경기 확장과 관련된 섹터나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에서 이 유동성을 흡수해서 IT 섹터들이 가져왔던 그 유동성을 흡수해서 끌고 가기에는 아직 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내가 지금 포트나 계좌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짜 나가야 되는가 보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나오네요. 코로나19 관련된 종목 그리고 IT 성장주들 그리고 경기 확장주들 때 우선순위를 지금 이제 어디에 놔야 되는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지금과 같은 조정이 올 때 내가 포트를 어디로 일단 압축해 놔야 되는지도 느낌 오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제 이런 포트는
사실은 지금 이제 노란톡에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이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왜 포트를 그렇게 추격을 했고 어떤 식으로 추격했는지 오늘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맥락에서 잘 이해하실 건데요.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오셔서 시황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맥락을 놓고 본다면 지금 만약 조정이 오늘 단기로 그칠지 이번 주 정도에서 초반까지 해서 단기로 그칠지 아니면 유럽 쪽에서 2차 팬데믹에 대한 부분이 좀 불거져서 한 8에서 10% 추가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중기 조정으로 갈지 아직까지는 판단하기가 조금 이릅니다. 뭐 그렇다 해서 제가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하락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두려워할 장이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조정에 따라서 포트를 조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포트를 조정한다면은 어떤 쪽에 주안점을 줘야 되는지는 지금 보시면은 명백하게 결론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역시 성장주 위주의 유동성이 몰리는 곳이 있고 그 성장주들은 IT 쪽에서 중심이 되는 종목도 여전히 중심을 잡고 있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은 점점 시장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보신 것처럼 페이스북처럼 이제 뭡니까? 점점 시장의 관심에서 좀 멀어지는 거고 경기 확장주는 어때요? 아직까지는 시장의 메인 주도 섹터로 넣기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장에서 좀 봐야 되겠죠. 우리 시장에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일단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을 먼저 한번 볼게요. 어떤 부분이냐? 요 부분이죠. 뭐냐면 우리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달궜던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은 진단키트입니다. 그렇죠. 어찌렇게 보면 여러 가지 뭐 치료제도 있고 뭐 신풍제약도 굉장히 큰 폭이 왔지만 치료제나 뭐나 있었지만 사실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한 섹터는 진단키트다. 그렇죠. 특히 CGN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등했는데 실제로 실적도 10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급등을 뒷받침할 만한 종목이었는데 나머지 진단키트는 시즌 같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주가 등락에 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적게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 진단키트 종목들은 대부분 폭락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CGN도 지금 실적이 따라왔지만 주가 흐름이 아주 상승 탄력이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금씩 멀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재밌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죠. 신풍계약이 며칠 전에 상한가 갔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은 마지막 불꽃을 태우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경험적으로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시점이 지금 이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변화기고, 시장이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서 나갈 때 대부분 이전에 주도주를 형성했던 테마주에서 대장주가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그때 불꽃을 태웁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제가 오늘 노란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언제입니까? 6월 달에 딱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기 직전에 조정받았을 때 뭡니까? 그때 우선주들도 폭등했잖아요. 딱 그 마지막 시점에 했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테마의 대장주들이 시세가 마지막으로 폭발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풍제약이 딱 그런 시점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이 며칠 전에 상한가 가서 강해 보이지만 어떻다? 마지막 불꽃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거기다가 더군다나 오늘 뭡니까? 자사주를 팔겠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신풍제약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았죠.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진단키트, 치료제 점점 시장의 중심에서 이제 좀 멀어져 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카카오인데 이 카카오나 네이버는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한 달 전부터 이제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왜 그런 부분을 많이 들었냐면 미국 시장에서 점점 멀어지는 게 보이니까 비대면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점점 코로나19가 포스트 코로나로 넘어가게 되면 점점 그게 하나의 섹터라고 하더라도 이전만큼 파급력은 없다라는 게 주가에서 좀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제가 이제 안타까웠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 조정을 받을 때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기가 조정을 더 크게 받겠느냐? 아니면 페이스북에 따라서 카카오나 네이버가 조정을 더 받겠냐는데 카카오나 네이버가 조정을 받는 게 맞죠.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 시장은 그렇게 됐고 오히려 우리가 IT 대형 기술주, 대형주 있게 잘못 표현을 할 때 뭡니까? 6월 달, 그러니까 9월 달에 들어오면서 미국 시장이
IT 대형 기술주 이렇게 표현하면서 급락을 할 때 뭡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딱 9월달 그 시점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볼죠. 지금은 시장이 밀리면서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9월 초에 급등했던 부분에서 얕은 조정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반등을 시작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용어를 잘못 쓴 거죠, 용어를. IT 대형 기술주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냥 이상 급등했던, 뭐, 예를 들어서 대형주도 이렇게 표현했으면 아마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 부분들이 기술주라고 오해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페이스북을 기술주라고 분류는 하겠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2차전이나 5G와 이런 종목과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착각을 했을 때 오히려 외국인들은 우리와 밀접한 종목들을 저가에서 많이 걷어갔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은 좀 반대로 났고 오히려 시장의 종목들은 더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 조정을 좀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시장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이 점점 시장의 중심에서 멀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체감을 못하는 거죠. 왜 못할까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2차 팬데믹, 코로나19 재확산 이런 부분에 나오면서 증시에서는 멀어져 가는데 우리가 접하는 뉴스나 생활에서는 여전히 밀접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증시에 유입되어 있는 모든 신규 개인들이 뭡니까? 네이버, 카카오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용융자 장애국대에서 개인 매수까지. 이런 부분도 본다면 앞서서 보셨던 미국 시장처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성장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주를 한번 보는데 물론 이제 어제 오늘 우리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장주에서 지금 IT 섹터에서 좀 보시면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부분에서 지금 올라간 종목들 5G나 이시아전지나 MLCC고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가 어렵다 하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저점을 찍고 좀 상승했고 오늘은 좀 밀렸지만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계속해서 꿈틀꿈틀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알게 모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오늘 시장의 코스피 시장이 뭐 2.5% 거의 3% 가까이 조정받고 코스닥 시장도 굉장히 급락했는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조정폭을 보면 그것보다 훨씬 작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 중반대 조정을 받는데 시장보다 조정받을 때는 적게 조정받고 시장이 상승할 때는 이 종목들이 지금 9월 달에 보면 거의 V자형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만약에 시장이 다시 정상적인 패턴으로 조정이 끝나고 상승을 접어든다면 어느 쪽이 많이 가겠냐라는 거죠. 앞에서 보셨던 코로나19 관련된 시장에서 점점 멀어지는 종목들, 미국 시장도 보셨지만 그런 종목들이 다시 예전의 영화를 누리면서 갈 거냐? 아니면 이런 성장주 쪽으로 매기가 몰릴 거냐? 그는 지금 바로 HTS를 열어서 외국인 수급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외국인 수급을. 이 종목들은 오늘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대부분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들입니다. 저가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결국 시장에 대한 반응은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반응을 하는데 결국 우리 시장에서 보셨잖아요. 외국인이 조금만 매도는 우리 시장이 이렇게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주체가 외국인이라고 본다면 결국 외국인들이 사들어가는 종목이 상당히 지금 조정 기간에서도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인지해 보자라는 거죠. 맞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게 미국 시장 분석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미국 시장을 통해서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 결국에는 맞나 그럼 내가 사지는 종목이나 포트를 맞냐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확장주인데 이 경기 확장주는 미국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자동차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차와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근데 오늘 보면 조금 조정폭이 IT 섹터보다는 좀 크게 조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어떤 의미냐면 미국도 경기 확장주가 나쁘진 않은데 성장주, IT 성장주 대체할 만큼 강하진 않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장도 보면 자동차가 좀 더 강하게 오르기는 했지만 조정받을 때 보면 IT보다 더 조정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IT를 대체하는, IT 성장주를 대체하는 주도주라기보다는 주도주 안에 있는 작은 주도주다. 이런 정도로 좀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재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아직 IT 성장주를 대체할 만큼 그런 영향이 안 들어온다 같죠.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관련 소비재라든지 혹은 우리나라 소비재들도 보면 개별적인 종목 중에서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있지만 섹터 자체로 놓고 보면은 주도 섹터로 아직까지 완전히 놓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시장은 점점 포스트 코너로 가면 이런 종목에 이제 매기는 좀 올라가겠지만 아직 시간적 여유는 좀 있다라는 거죠. 시간 여유 있다는 거고 기계업종도 한번 큰 폭으로 뛰었다가 조정받고 있고 증권업종도 바닥권에서는 상당히 올랐다 좀 조정받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에게 우리는 관심은 가져야 되는데 지금 당장 급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주도 섹터라서. 그러면 지금 만약에 시장에 조정권에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다 그랬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를 놓고 봤대. 그러면 내가 지금 조정권인데 모든 종목 백화점처럼 들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정에 대비해서 조정을 좀 종목을 압력을 줄여야 되는데 그 줄인다면 어떻게 줄여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코로나 관련된 종목을 가장 먼저 줄여야 되겠죠. 맞습니까? 먼저 줄여야 될 거고. 두 번째가 어떠나요? 일단 경기 확장주 관련된 종목을 두 번째로 줄여야 되겠죠. 이 종목들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일단 내가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면 이런 확장주 관련된 종목들을 두 번째로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정말 완연하게 하락 전환이라고 생각되면 그때 가서 뭡니까? IT 성장주들은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버려야 되겠죠. 최후까지 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트를 줄여나가야 되겠죠. 그럼 오늘 그렇게 하셨습니까? 조정 오는데? 지금 조정에 와서 포트를 줄일 때 그냥 감각적으로 대응하나요? 아니면 등락을 보고 대응하나요? 이런 맥락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뭡니까? 시장이 내가 예를 들어서 종목을 출연할 때 반등을 줄 때는 거꾸로 갈 거 아닙니까? 여기가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그 다음 올라가고 그 다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를 지고 있는 사람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반등 시에 뭡니까? 수익을 좀 더 기대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포트를 줄이는데 지금 조정이다, 시장이 조정이다,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된다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시장 전체 맥락을 보고 섹터에서 어디가 주도주인지 비주도주인지 버리는 카드인지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바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지금 미국 시장을 보고 어느 정도 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 시장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시장에서 내 계좌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을 놓고 보면 결국 이제 외국인의 반응이 중요한데 그러면 최근에 이 9월달 8월 말 9월 초에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외국인이 매수한 한 달간 가장 많이 산 종목들을 보시면 하이닉스 많이 샀고요. 신풍제약은 많이 샀고요. 삼성전자, SK텔레콤, CGN인데 신풍제약은 뭡니까? MSCI나 FTSE 들어오면서 뭡니까? 패시브 자금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산 거다 그랬죠. 저걸 뭐 먹으려고 상승폭을 크게 먹으려고 사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많이 샀고 SK텔레콤은 장기적으로 지금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지금 당장은 상당히 크지 않지만 언젠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죠. 다만 지금 당장 급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CGN도 마찬가지로 편입된 지수 부분 때문에 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 보시면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역시 패시브 자금제 MSCI에 편입됐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LG화학입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이 지금 물적 분할 때문에 굉장히 겁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겁내야죠. 왜냐하면 내년에 가서 인적 분할 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겁내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 겁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적 분할 하기 직전까지 는 시장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까지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그래서 지금 당장 너무 급할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외국인들은 상당히 많이 사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타이거 MSCI 코리아 ETF가 들어왔고 삼성 SDI 역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이런 지금 잘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관련된 배터리데이라든지 지금 현재 고평가 논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사실 펀더멘탈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2차 전지 펀더멘탈이 훼손됐다거나 섹터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죠. 단기 모멘텀으로 지금 주가 조정받는 거예요. 2차 전지는. 그러면 2차 전지는 내일 만약에 이제 테슬라 배터리데이까지 지나고 나면 어떨까요? 당연히 시장 상승률보다는 훨씬 좋은 모습으로 가겠죠. 지금까지 받았던 조정의 폭이 있고 그 조정이 펀더멘탈에 대한 조정이 아니라 단기적인 이슈에 대한 조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을 많이 산다는 거죠. LG화학이나 SDI.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많이 했던 종목을 좀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코덱스 200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8월 말 9월 초 조정 때문에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는
포스코 많이 팔았고요. NC소프트, 네이버, 카카오게임, 비대면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확실히 버리는 카드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개인들은 뭘 샀냐면 요거를 한번 볼게요.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입니다. 한 달 동안.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로 저쪽으로 멀어져야 했는데 저쪽 많이 사다 그랬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산 거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 그랬죠. 근데 시점이 좀 문제라는 거죠. 뭐냐면 삼성전자를 올라가는 시점에 산 게 아니고 고점에서 조정받을 때도 샀다는 거죠. 올라갈 때는 외국인이 사고 고점에서 조정받을 때는 개인이 사고. 그러니까 약간 엇박자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카카오. 카카오 네이버는 지금 버리는 카드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붙죠. 그 다음에 삼성 우선주, 이건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개인들은 버려야 되는 카드 쪽으로 상당히 많이 사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유기 종목도 보면 카카오 게임즈.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지금 이제 고점에서 많이 접근했죠. 근데 하나솔루션은 뭐 니콜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좋은 종목입니다. 하나솔루션. 근데 오르는 그 이유가 펀더멘탈이 아니고 모멘텀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거래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슈가 좋은 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오 쪽은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쪽은 역시 이 바이오 시밀러 쪽을 중심으로 놓고 봐야 되지만 지금 당장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매도는 어디 많이 했냐면 SK 하이닉스 많이 매도했습니다. SK 하이닉스 많이 매도했는데 요거는 이제 올라가는데 역으로 매도했죠. 신풍제약은 역시 엇박자입니다. 뭐냐면 바닥권에서 사서 고점에서 판 게 아니고 바닥권에서 매도를 하고요. 올라올 때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 MSCI 편입 때 외국인들이 샀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약간 엇박자 매매했고요. CGN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탄력이 없는 데서 엇박자 매매했고 롯데케미칼, 알테오젠도 역시 반대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약간 이제 엇박자 매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 많이 팔았습니다. 현대모비스 많이 팔았고, 기아차 많이 팔았고, KMW 많이 팔았고, 코덱스, WTI 원유섬을 많이 팔았고, 샀으면 좋겠다는 종목들이 있죠. 어떤 겁니까? KMW나 삼성전기나, 이런 종목 좀 샀으면 좋겠는데, 매도를 했다, 그죠? 역시 이제 엇박자 매매가 상당히 많았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인지할 수 있고, 좋은 종목을 샀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 파는 게 아니고, 저점에서 가만히 있다가 고점에, 오늘 단기 고점에서 많이 샀다. 이렇게 좀 생각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앞에도 조금 언급을 드렸지만, 계좌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냐라는 부분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단기 조정을 받든 중기 조정을 받든, 어쨌든 포트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테마주를 아까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관련 종목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도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주도주를 갖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주도주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두겠냐는 거죠. 앞에 제가 답은 다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는데,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있는 거죠. 성장률은 압축은 하지만 뭡니까? 유지는 해야 됩니다. 왜? 아까 미국 시장에서 보셨다시피 애플이나 테슬라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지만 결국에는 기술주와 관련된 IT 성장률들은 뭡니까? 반등을 주고 있는 거냐. 시장이 어려울 때도 저점을 잡고 다시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장주들은 5G든 2차전지든 MLCC든 내 포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계속 유지는 해야 됩니다. 왜? 시장이 10% 20% 갈 때 그 종목은 30% 40% 50%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가져가야 되죠. 그 다음에 경기 확장주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간망으로 적었는데 물론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에 조정이 왔을 때는 포트를 좀 줄인다면 일단 경기 확장주까지 많이 포트에 넣어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일단 간망을 하면서 시간을 조금 가지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당장 상승 탄력이 크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씩 편입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은 어떻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미국 시장도 어때요? 점점 시장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재확산한 부분이 나왔고 유럽의 2차 팬데믹 얘기가 나오면서 뭡니까? 우리는 점점 멀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개인이 많이 매수한 종목에는 저런 코로나19 관련되어 있는 뭡니까?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면서 시장의 조정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끝나면 저는 이번 주 초에 끝난다고 봅니다. 끝난다고 보고 만약에 유럽 시장 때문에 2차 팬데믹이 좀 불거지면 아마 중기 조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도 추가 낙폭이 한 8%에서 10%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정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이번 주에 완전히 초에 끝나든지 지금 현재로서는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든 내 포트는 정리가 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에 대비해서 리스크 관리라는 차원에서 정리가 좀 됐고, 시장이 변하고 난 다음에 주도주로 갈 때도 좀 변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상당히 어렵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노란톡으로 오시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노란톡으로 오셔서 같이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조정에 대한 부분은 내 계좌를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쉽게 세 가지 섹터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섹터들을 놓고 내 계좌에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할 건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전 투자 팁. 오늘 말씀드린 물량,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관련된 물량인데, 프로그램 물량이 뭔지 대부분 잘 몰라요. 그렇죠. 잘 모르는데, 그냥 외국인이 샀다, 기관이 샀다, 팔았다, 이런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프로그램 물량은 뭐냐면, 기계적인 물량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 종목을 사는 거나,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파는 게 아니고, 선물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에서 사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항상 우리가 주식은 그 미래의 가치를 나타내는 선물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를 선물과 주식을 현물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이 선물과 현물에 있어서 차익 거래라는 게 가능한데 뭐냐면 선물과 현물 중에서 비싼 거를 매도하고 싼 거를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싼 걸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죠. 요거를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물량은 뭐냐면 기관들이 대부분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이 매도하는데 특히 기관 중에서 이 금융투자가 사고 파는 물량은 거의 90% 정도가 프로그램 물량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금융투자가 사고 파는 물량은 별 의미가 없다. 만약에 그 물량에 의해서 매도가 나와서 오늘 급락했다. 그러면 기분은 나쁘지만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적어도 일주일 안에 도로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금융투자가 사가지고 내가 산 종목이 많이 올랐다. 기분이 좋다. 단기적으로 기분 좋겠지만 며칠 지나면 매도 물량이 나서 또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의미 없는 물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관은 왜 저런 플레이를 하느냐. 외국인만큼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차익 거래를 잘하면 아주 한 달 동안 예리하게 하면 한 1% 정말 잘하는 고수가 나쁘면 한 1.5%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1% 나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겠다는 게 기관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물량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의 주체는 금융투자가 됩니다. 금융투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 물량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의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 하락하는데 이게 잘못 걸리면 급락이 옵니다. 그게 바로 최근장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많지도 않고 특별하게 매도 물량이 예전처럼 뭐 1조씩 나오는 것도 아닌데 시장이 2% 3% 급락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올 때 받아주지 않으면 기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강한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블랙먼데이가 바로 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매도 물량을 부르고 그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받아주는 주체가 없을 때 하루에 30~40% 폭락까지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부분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장이 이 물량 때문에 하락한다는 거죠. 이 물량 때문에 하락하는데 저 물량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시장에 항상 공포스러운 주체나 매수의 주체 중에서 강한 주체는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이 외국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최근에 보신 것처럼 매수 주체가 없는 데서 외국인이 조금만 호우 불면 시장이 오늘처럼 2% 3% 급락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무시할 수 없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요. 그 외국인들은 굉장히 물량이 많아요. 주식 물량이 많은데 이거를 팔려고 하면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락장에서 주식이 공포스럽게 내려가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하락장이니까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락장에서 물건을 팔려고 하면, 주식을 팔려고 하면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하락장에서 누가 사줍니까? 아무도 안 사줄 거 아니에요. 당장 주식이 내려왔는데 그걸 누가 사줍니까? 그걸 사주는 게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결국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자기가 팔고 싶으면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해서 거기다 물량을 넘깁니다.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하락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락장에서 우리가 이
지금이 하락장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인이 매도하는데 그 매도 물량을 프로그램 매수가 받아가면 전형적인 하락장입니다. 그럼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외국인이 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고 싶을 때는. 외국인들이 상승장을 예상하고, 주식을, 매수하고 싶다는 거죠. 매수하고 싶은데 상승장에 누가 주식을 파나요? 보유하고 있으면 계속 상승하는데 안 팔 거 아닙니까? 그럼 사고 싶을 때 외국인들은 뭘 유도하겠습니까?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도가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온 물량을 외국인들이 사가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결국에는 이 선물로서 프로그램 매도와 매수를 유발해서 팔고 싶을 때 팔거나 사고 싶을 때 산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이 시장이 어디까지 하락할지, 얼마나 하락할지, 이게 조정인지, 혹은 하락인지, 이걸 알아보는 하나의 척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투자팀은 그 척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지금 장이 만약에 공포스럽게 하락 전환하는 장이고, 외국인들이 물량을 넘기려고 하면, 하락의 주체는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외국인이 매도가 될 것이고, 그 물량을 사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럼 지금 장이 외국인 매도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장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락의 주체는 기관입니다. 코로나19 급락때 하락의 주체가 외국인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매도의 주체가 기관이죠. 그럼 지금 현재 보시면은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매도의 주체가 기관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놓고 보면 이런 부분인 거죠. 자, 볼게요. 자, 오늘 시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개인들은 1조 가까이 샀고 외국인들은 매도가 없어요. 그렇죠? 거래소에서 보시면은 기관이 최고 많이 매도였습니다. 최고 많이. 그러면 우리가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는 시장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관이 많이 팔았는데 대부분의 물량이 뭐냐면 제일 많이 판 게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시장을 급락을 유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지금 기분 나쁘잖아요. 코스피 시장 2.5%, 코스닥 시장도 거의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 이걸 공포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느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은 제가 말했죠. 뭐랬습니까?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 프로그램 매도 내려간 물량은 프로그램 매수 또 전환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을 좀 보면 외국인들이 하락장에서 매도를 하고 싶어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해서 외국인이 매도하는 장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서 오히려 그 저가에서 외국인들이 좀 받아가는 모습입니까?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이 시장이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고 어제도 하락했고 며칠간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게 하락 전환하는 장이냐 아니면 조정이냐 할 때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이걸 하락 전환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정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보신다면 하락 전환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엄연하게 객관적인 수급의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이걸 조정으로 놓고 얘기해야지 이거를 하락 전환이라 놓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단기 조정이냐 혹은 중기 조정이냐 조정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지금 현재 2차 팬데믹이 와서 굉장히 큰 공포스러운 하락으로 전환되는 부분이냐 오늘 시장이 너무 급락했기 때문에 그런 공포를 느끼십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투자TV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 오히려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그 선별적으로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매수하지 않지만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유발하는 곳에서 IT 성장주 위주로 야금야금 외국인 밑에서 매수해 받아가는 장이라면 우리도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 그렇죠. 고점에서 살 필요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장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정은 조정일 뿐 단기 조정이냐 중기 조정이냐라는 부분은 어쨌든 조정이지 하락 전환은 아니다. 이 부분은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 프로그램 물량을 보면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항상 기술적 분석이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이면을 좀 알고 행한다면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장에서 지금 현재 섹터를 놓고 봤을 때 계좌에 어떻게 배분해야 되고 조정을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섹터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가운데서 외국인의 수급, 프로그램 물량으로 시장을 판단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통으로 오셔서 같이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늦은 시간까지 많이 시청해 주셨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